여러분은 높은 건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그 압도적인 규모에 감탄하면서도 어쩌면 그 건물을 세운 사람들의 힘과 야망을 떠올리진 않나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유럽의 대성당, 그리고 현대의 부르즈 할리파와 롯데타워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실용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힘의 과시이자 영원한 존재를 남기려는 욕망이었습니다. 왜 왕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을 세웠을까요? 왜 경제 강국들은 경쟁하듯 마천루를 짓는 걸까요? 높은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과 지배 욕망을 상징하는 걸까요? 오늘은 권력과 건물의 높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과학적, 심리학적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는 어떤 건축물이 권력의 상징이었을까요?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무더기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 그의 힘은 영원해야 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늘과 닿으려는 왕의 선언이었죠. 나의 권력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오만한 발언일까요? 하지만 피라미드는 당시 기술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즉, 건물의 크기가 곧 권력의 크기였던 것이죠. 건물이 꼭 높아야만 권력을 상징할까요? 중국의 진시 황제는 높은 건물 대신 수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만리장성을 세웠습니다. 이 성벽 안의 모든 땅은 나의 것이다. 즉, 권력의 크기는 높이뿐만 아니라 규모와 영향력으로도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왕궁이 아니라 성당이었습니다. 고딕 성당들은 초고층 첨탑을 세워 신과 가까운 장소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종교적 권력이 세속적 권력보다 강력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신의 집이어야 한다. 19세기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성당이었죠. 즉, 높이 올라갈수록 신의 권력에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과거부터 건물의 크기는 곧 권력의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즉, 인간은 권력을 물리적인 구조물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마천루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왕과 황제들이 거대한 궁전과 성을 세웠다면 오늘날 국가들은 초고층 빌딩을 통해 그들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제 높은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국가의 경제력과 국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야망을 상징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마천루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경제 위기와 함께 등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빌딩이 세워질 때마다 경제 버블이 터지며 위기가 찾아왔죠. 이것을 마천루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1929년 세계 경제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미국은 대공황에 빠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뉴욕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미국의 경제 패권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었죠. 뉴욕 한복판에 세워진 이 거대한 마천루는 미국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계 경제의 중심이다 라고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한동안 텅 빈 건물로 남아 있었죠. 너무 일찍 세워진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90년대 말레이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며 동남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인 페트로나스 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빌딩은 말레이시아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죠. 하지만 완공되기 직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이 경제위기로 흔들리면서 이 거대한 마천루도 국가적 성장의 상징에서 경제버블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008년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금융위기가 닥쳤죠. 그런데 같은 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이 빌딩은 두바이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싶다는 야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공을 앞두고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자금난에 시달렸고 공사도 중단될 뻔했습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면서 겨우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초고층 빌딩은 국가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상징이지만 동시에 경제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제가 좋을 때 투자자들은 미래를 낙관하며 초대형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마천루가 완공될 즈음 경제 버블이 최고조에 이르러 터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초고층 빌딩이 완공될 때쯤 경제위기가 찾아온 사례가 많았던 것이죠.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천루와 경제위기의 관계는 분명 흥미로운 패턴을 보여줍니다. 즉, 마천루는 한 나라의 경제적 야망을 상징하지만 때때로 위기의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본능 속에 높은 곳을 향한 강한 욕망이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을수록 자신이 더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행위 자체가 통제력과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즉, 물리적 높이가 곧 권력이 강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이런 심리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를 고도 착각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심리적 효과는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뉴욕, 두바이, 서울의 초고층 빌딩 등의 꼭대기층은 항상 VIP 공간입니다. 또 억만장자들과 기업 CEO들은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선호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왕과 귀족들은 높은 언덕 위에 성을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을 가진 자들의 특권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나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한 존재다. 이런 심리는 현대의 마천루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381m,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452m, 대한민국 롯데월드 타워 555m, 부르즈 할리파 828m, 그리고 2028년에 완공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타워는 무려 1km입니다. 미래에는 정말 수십 킬로미터의 초고층 빌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마천루가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요? 기술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1000m? 2000m? 아니면 지구를 벗어나는 건물까지 가능할까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미 1000m 이상의 건물을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제다 타워는 1000m이며 두바이에서 설계 단계에 있는 크릭 타워는 무려 1300m라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아직 이론적인 설계지만 엑스시드 4000이라는 4000m짜리 타워를 계획 중이죠. 이제 마천루는 단순한 빌딩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할까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높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쌓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재료와 구조 설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 중인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초강력 신소재가 존재하죠. 즉, 기술이 발전한다면 10km 이상의 마천루도 정말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은 1km에서 2km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주까지 연결된 건물은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정거장까지 연결된 35,000km짜리 구조물로
로켓 없이 우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조물이죠. 이론적으로 탄소 나노튜브 같은 초고강도 소재가 개발된다면 우주 엘리베이터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마천루가 단순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왕과 황제들은 하늘과 닿으려는 욕망으로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는 하늘을 넘어서 우주로 향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가설을 검증해 볼까요? 과연 건물의 크기로 권력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높이와 부피를 계산해서 권력 지수율로 설정한다면 오늘날 마천루들은 과연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역사 속 대표적인 건축물과 현대 마천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기자 대피라미드는 높이 146.6m, 부피 258만 3283세제곱미터로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기준으로 현대의 마천루들을 비교하면 과연 그 권력의 크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높이를 통해 권력을 과시했다면 중국의 황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그 길이는 약 21,196km, 부피는 피라미드의 400배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하늘을 향한 힘의 상징이었다면 만리장성은 땅을 지배하는 권력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특정 구간의 부피는 106만 4,700세제곱미터이며 이를 기준으로 권력지수를 계산하면 권력지수는 0.41입니다. 즉 높이가 아니라 길이와 영토를 통해 힘을 나타낸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세시대에는 어떤 건축물이 권력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유럽의 대성당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우뚝 선 성당과 교회가 그 역할을 했죠. 쾰른 대성당은 157m의 높이를 자랑하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부피는 195만 6천 세제곱미터로 권력지수는 0.76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당의 높이는 곧 종교적 권력의 크기를 의미했습니다. 왕보다도 강력한 존재는 교황과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는 어떤 건축물이 권력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이 381m, 부피 104만 7,400세제곱미터로 권력지수는 0.40입니다. 페트로나스 타워는 높이 452m, 부피 120만 세제곱미터로 권력지수는 0.46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높이 555m, 부피 121만 6,324세제곱미터로 권력지수는 0.47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높이 828m, 부피 333만 1100세제곱미터로 권력지수는 1.29입니다. 단순한 계산식을 이용한 수치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꿔놓으니 어떠신가요? 파라오는 피라미드를 세웠고 이제 현대 국가들은 초고층 빌딩을 통해 경제력과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언제나 거대한 건축물로 남았습니다. 과거에는 왕과 황제들이 그리고 지금은 기업과 국가들이 더 높고 더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은 하늘을 향한 야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어떤 건물이 권력의 상징이 될까요? 아니면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에 세워질 초고층 도시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의 권력은 어디에서 어떻게 표현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